같은 아수스 메인보드가 유통사만 바뀌는데도 판매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분명히 대원 CTS에서 노력한 게 있죠. 안녕하세요, 케빈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광고가 또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큰 곳이잖아요. 어디죠? 네, 대원 CTS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대원 CTS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관련해서 조금 좋게 봐주셨나 봐요. 그 대원 CTS 회장님이요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영상을요? 네. 대원 CTS 회장님이 제가 말한 거를 네. 클립을 딱 하셔가지고 네. 전 직원에게 네. 그걸 또 배포하셨다고요? 이걸 봐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연락처 다 아시잖아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죠? 대원 CTS가 AMD 메인보드를 유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TUF 게이밍 메인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제품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뭐 제품 가지고 와서 그쵸. 제품 뭐 전원부가 좋아요, 네. 뭐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뭐 디자인이 이뻐요, 뭐 그쵸, 이런 그쵸. 얘기를 이제 찾아보세요. 맞아, 네. 많아요. 찾아보시고요. 그거 영상으로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쓱 하고 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DB로 요즘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DB가 그 국내에만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제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 DB, 네네네. 상품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저 인포그래픽적으로 쫙 잘 해놨잖아요. 네, 잘 해놨잖아요. 그게 원조가 저예요. 저희 보드나 터프 브랜드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건가요? 특히 AMD용 메인보드의 TUF 게이밍 브랜드는 네. 한국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쵸. 네. 많이 팔리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왜 이 제품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네. TUF가 딱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사실상 거의 메인스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좀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TUF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조사하셨어야죠. 조사는 했지. 그쵸, 조사는 하셨겠죠. 조사는 했는데. 했으니까 나오셨겠죠. 네, 조사는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네. 2009년에 스타트했고 번역이 조금 써있네요. 네, 사이버투스 PO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어떤 슬로건이 있었고 뭐 방열판에 세라믹 코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막 디테일한 있는데 거. 이걸 아실 네. 필요 없어요. 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아수스에서 ROG가 있고 프라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보급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브랜드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브랜드. ROG는 그전에도 있었고 네. ROG가 먼저 시작됐으니까 고가형이 세팅이 됐으니까 메인스트림과 엔트리 브랜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라임이 먼저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TUF가 좀 나중에 세팅된 케이스예요. 네네. 처음엔 중심을 좀 못 잡았구나. 중심을 못 잡고 네. 그 중간에서 어떤 정체성을 못 찾고 있다가 2010년대 후반부 들어오면서부터 고급스러운 쪽으로 좀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잡혔어요. 네네네. 인텔 200 시리즈부터 포지셔닝 변화가 좀 보이다가 이제 AMD 기준으로 B400 계열, 네. 라이젠 출시 이후. 네, 라이젠 출시 이후에 B400 계열로 가면서부터 정체성이 거의 확립이 됐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딱 중심을 잡아야 네, 되겠다. 이 중심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TF 게이밍 브랜드의 정체성은 인텔보다는 AMD에서 좀 많이 정립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AMD 계열 메인보드. 네. 그래서 B400 계열 AMD 메인보드쯤 가면서, 그러니까 ROG에 가까우면서 ROG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이거 스트릭스보다는 좀 저렴하고 정체성은 ROG에 살짝 좀 가까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네. 뭐 밀리터리 부품, 네. 관련된 부품을 사용하거나 밀리터리 풍에 조금 이렇게 좀 튼튼해 보이고 좀 단단해 보이는 좀 이렇게 안정성이 높아 보이는 느낌. 예,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 보이는 그걸로 이제 컨셉은 잡았고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이 B450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AMD 메인보드 시장에서 이제 중심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꼭 AMD였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인텔 메인보드의 어떤 메인보드 구매 경향과 AMD 메인보드의 구매 경향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텔 메인보드는 개인 소비자가 구매해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조립된 PC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 납품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관공서, 네네. 뭐 교육용, B2B 시장. B2B 시장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쪽 시장에서는 거의 AMD는 한국 시장에서는 최소한 진입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메인보드의 판매량이 무난한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AMD는 성능이나 어떤 제품의 스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AMD 메인보드의 특성이에요. 네. 그 메인보드 전원부 관련된 부분. 그렇죠. 전원부 중요하죠. 네, 전원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AMD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그런 사고가 워낙 많다 약간의 보니 트러블들이 조금 있었죠. EM2 시절에 보면 이 메인보드는 95W밖에 안 되고 저 메인보드는 125W가 되고 막 난장판이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원하는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걔를 꼽으면 작동이 안 돼. 쓰다가 뻗던가. 쓰다가 뻗든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전원부 파워 부족이야.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겪었거든요. AMD 사용자들이. 네네네. 그래서 AMD CPU를 살 때는 보드는 전원부는 좋은 걸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약간 인식 같은 게 생기죠. 인식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인텔 계열보다 많아요. 메인보드 전원부 같은 거를 강화해서 잘 만든 보드와 저렴하게 해서 적절하게 만든 제품이 있으면 인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많이 팔리고 얘도 많이 팔리지만 AMD 메인보드가 이거 잘 안 팔리는 거죠. 가격이 좀 있더라도 품질이 좋다고 판명이 된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 전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나 개인이 자기가 이제 집에서 게이밍 PC를 이제 세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튜닝, 그 다음에 오버클럭, 그 다음에 어떤 가성비 이런 거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성비 좋은 보드야 그러면 쏠립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요. 네, 소문이 한번 나면 이게 전원부가 좋대, 이게 오버클럭이 잘 된대, 이게 가성비가 좋대, 특히 커뮤니티나 뭐 그런 데서 그쪽 보드로 편중 현상이 싹 쏠려요. 아비트 NF7. 네, 맞아요. 네. 아비트 NF7은 그거는 PC를 조금 쓰신 분들이라면 다 알아요. 코어 뻥튀기 되던가. 네. 그 제품이요. 한국 시장 AMD 메인보드 점유율의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AMD 메인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하게 반영한 제품인 거예요. 거기에 입소문도 이제 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게 한번 입소문 타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NF7으로 쏠려서 그래서 그때 빅빔이 돈 많이 벌었어. 네.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좀 차별화된 제품을 원해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솔텍의 화이트 제품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인텔 계열보다는 AMD가 이런 게 잘 먹혀요. 그 사실 그 메인보드의 무광 메인보드. 네. 그 다음에 블랙 계열도 히트한 게 또 AMD 계열. 지금 다 거의 다 블랙이잖아요. 네, 그게 이거. 시작이 이제 AMD 보드. 네, 그러니까 시작이 AMD라기보다는 AMD 메인보드 층에서 훨씬 더 그게 그 트렌드가 빨리 정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 메인보드는 뭐 요즘 트렌드가 블랙이야. 근데 블랙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싸면 나가. 근데 AMD 메인보드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가격이 싸도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뭔가 튜닝이나 뭔가 오버클럭이나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디자인. 그런 것들도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격에 민감하죠. 그렇죠. AMD 일단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가성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AMD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최소한 AMD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의 대체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간 2인자 느낌. 네. 그러니까 인텔 걸 살 것이냐 인텔 걸 안 살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만한 메리트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성비 혹은 절대적인 가격 자체 네. 거기에 민감하죠. 그쵸. 그래서 가격이 딱 어떤 구간에 딱 들어가는 제품은 판매가 잘 되는 편이고 그 구간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도 판매가 안 되는 조금만 비싸도. 예. 단돈 1, 2천 원 차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하루에 100개씩 팔리고 어떤 건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리는 경우가 AMD는 발생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2,000원, 3,000원 비싼 메인보드를
누가 100개씩 사가. 어디 뭐 학교에 컴퓨터실 조립한다고 뭐 쓰거나 이런 식으로 누가 사가. 네. 근데 AMD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심해 보이는. AMD CPU를 사용한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좀 확실히 인텔 계열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그 성향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TUF가 잘 팔리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추니까 잘 팔리는 거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네. 그런 트렌드를 네. 잘 맞추니까. TUF가? 네, TUF가. 아까 말씀드린 AMD 소비자의 어떤 성향을 거의 90% 이상 맞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네. 네. 동급의 타사도 비슷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쵸, 뭐 있으니까. 기가바이트도 어로스가 있고 그거보다 싸요. 싸다고요? 네, TF가 싸요 지금. 그 차이가 보통 아수스는 타사 제품보다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기본적인 생각이죠. 같거나 싸거나. 근데 AMD만 그래. AMD용 TF 메인보드만. 근데 거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 다음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 B550 시리즈나 B450 시리즈에서 네. TF가 히트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정립됐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측면도 있어요.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흐름을 잘 탔어요. 맞아요. 네. 좋은 얘기였어요. 이미 검증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자연적으로 거기 쏠려서 그게 가는 경향이 있죠. 결정적으로 보통 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호되는 이유가?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광고에서가 아니고 이게 대원CTS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원이기 때문에라고요? 네, 대원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게 또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회장님 좋아하시는데? 유통사가 대원이기 때문에. 회장님 이 부분만 딱 클립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또 좋죠. 또 전체 다 대담하시고 또. 대원CT에서 하기 전에 아수스 메인보드 유통하는 회사가 있었어. 디지털 그린텍. 그쵸, 있었죠. 네. 디지털 그린텍에서 할 때 아수스 AMD 메인보드 점유율은 거의 처참했어요. 한국 시장 AMD 메인보드 절대 강자는 기가바이트였어요. 그때가 B3 시리즈예요. 근데 B4 시리즈부터 대원 CTS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같은 아수스 메인보드가 유통사만 바뀌는데도 판매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분명히 대원 CTS에서 노력한 게 있죠. AMD CPU 유통사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AMD CPU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쵸. 훨씬 더 많이 접하겠죠? 네, 그건 당연하잖아요. 뭐. 내 CPU 사가니까. 네, 이 CPU에 잘 맞는 메인보드를 타겟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수스가 인텔 계열도 인텔이랑 코인에서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대원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많이 가져와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CPU를 많이 갖고 와서 싸게 팔아야 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보드를 유통하게 됐어. 그럼 당연히 많이 갖고 와서 싸게 팔겠지. 그쵸.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타사보다 싸다 그런 거예요. TF가. 잘 나가는 것만 딱 집어서 이거 10,000개. 이런 식으로 질러버려서 그냥 던져버리니까. 파편화를 안 시키는구나. 파편화를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할 때 딱 될 것 같은 메인보드만 딱 찍어서 그것만 수량을 잔뜩 오더한 다음에 CPU랑 같이 던지는 거죠. CPU 유통사가 아닌 회사는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CPU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CPU 유통사에서 재고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근데 CPU 유통사에서 보드를 안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정보를 주겠죠. 그쵸. 근데 CPU 유통사에서 보드 갖고 있어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죠. 그거 안 줘요. 그거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보드를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AMD CPU가 어떻게 됐고 뭘 유통할 거고 AMD가 어떤 걸 가격을 던질 거야. 그럼 이 CPU에 가장 잘 맞는 메인보드는 이거야. 그럼 이것도 많이 팔아야 되겠군. 많이 팔릴 게 뻔하군. 이거 많이 오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지 시장에. 그러면은 그 보드에 그 CPU가 나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대원에서. 대원 CT에서 유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아수스의 AMD 메인보드를 대원 CTS가 아니고 다른 데서 했으면 이 가격에 안 나와요. 물론 절대적인 가격은 비싸죠. 지금 이제 저번에도 제가 보드 가격이 얼마나큼 올라가는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유통사에서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최대한 저렴하게 던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타 유통사에서 유통하는 아수스 AMD 메인보드하고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 대원 CTS 유통하는 거하고 가격 기본적으로 10,000원, 2, 3만 원씩 차이가 나요.
어떤 거는 X670으로 올라가면요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우와. CPU 유통사라는 입지를 절대적으로 활용해서 그 정보 전략을 잘 매칭해서 같이 판매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잘 선별해서 많이 오다해서 시장에 싸게 던져서 빠른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대원의 유통 정책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너무 광고해 주는 것 같다. 근데 네. 뭐 광고해주는 김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앞에다 이렇게 따라놓고 보여드리면서 하잖아요. 없어요. TUF B650M 플러스 그리고 TUF B650M 플러스 와이파이. AM5 계열. 네, AM5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로 HX의 TF 계열 메인보드예요. 와이파이가 있고 없고. 네, 그리고 HX 계열이 TUF B650 플러스. M이 빠진 거죠. M 빠진 거 HX 계열. 그 다음에 B650 플러스 와이파이. 요렇게 이제 제품 4개가 있어요. 네네네. 제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B650M2라고. 네. 이거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네, 이건 잘 안 팔리고 제가 보니까 대원에서도 이거 관심 없어요. 요 4종이 사실상 B650M의 고급형 메인보드는 거의 다 섞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AMD CPU를 쓸 건데 조금 고급형. 너무 고급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급형 메인보드를 쓰고 싶으면 그냥 딱 이 안에서 딱 이거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에 8명은 이거 선택해요. 확실히 이 제품이 많이 나가요. TUF 찍hit은 탁 나가는? 확실히 많이 나가요. 근데 그 AMD가 심해요. 인텔 계열은 TF가 있더라도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AMD 계열은 프라임 잘 안 팔려요.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물어보면은 요거 4개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ATX가 많이 팔리고 어떨 때는 마이크로 HX가 많이 팔리고. 왜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싸지 여전히 비싸. 그쵸. A5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싸긴 하던데. B650M 플러스가 이게 20만 원 후반, 30만 원 초반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옛날 보드 비용 생각하면 비싼 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면은 정말로 이제 안드로메다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 엄청 많이 내려온 거긴 한데 650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내려오거든요. 한 25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을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요걸 선택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좋은 거 살 거야 그러면은 아예 ATX로. 그래서 이 제품의 기본적인 제품 스펙, 뭐 전원부가 어떻고 무슨 사운드 칩이 어떻고 그거는 찾아보세요. 직접 보시면 되고요. 상품 정보 보시고 구글에 찍으면 쫙 나와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리뷰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셔도 되고, 제품 정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됩니다. 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 있을까요? 그냥? 비싸. 아니, 네, 그쵸. 조금 비싸긴 하죠. 아, 근데 이건 AM5 전체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물론 AM5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래도 비싸요. 일단 절대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싼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프라임 계열이 어느 정도 좀 매출이나 이게 좀 나와주는 게 원래 맞거든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 물론 이건 절대적으로 가격 때문에 그래요. 메인스트림 제품군까지는 사랑을 받지만 엔트리 레벨에서는 아수스 브랜드가 굉장히 약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단점이죠. 물론 TF 자체의 단점은 아니지만 네네. TF가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밑으로 파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물론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고 대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제품을 들여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B650M인데 네. 어쨌든 얘는 절대적인 가격이 조금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 그럼 그 분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상대적으로 포커스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 가격 자체가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품목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아, 우리 하나 더 생각났다. 어떤 거요? 그 뭐냐면은 메모리 그 QVR 리스트 좀 올려주세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QVR 리스트를 업로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QVR을 좀 확대해 주셔야 돼. 너무 좁아 QVR이. QVR만 벗어나면 뭐도 안 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보드를 또 바꿔야 되냐고 또. 그건 아니지. 그쵸. 그래서 QVR 리스트를 좀 대원 CTS나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좀 상품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검증된 제품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 제품에서 살짝만 벗어나면은 지금 이제 안 되는 게 워낙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TOF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AMD 메인보드 사용자와 인텔 메인보드 사용자가 메인보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살짝 다르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타겟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AMD 메인보드 사용자는 훨씬 더 제품의 안전성, 그다음에 제품의 각 어떤 컴포넌트의 기능, 뭐 전원부, 그다음 오버클럭 능력, 그것이 CPU 오버클럭도 포함되고 메모리 오버클럭도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조금 차별화돼서 좋은 걸 쓰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인텔 사용자보다는 많은 편이다. 왜냐하면 개인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취향을 잘 맞춘 제품이 언제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 선택을 받은 제품이 아수스의 TF 게이밍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네, 거죠. 네, 이 제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은 가격이 싸고 그쵸, 그게 상대적으로 네,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전 세대부터 쭉 이어온 어떤 성공 전략이 그대로 지금 입소문을 타서 네. 여전히 중간에 사고가 없이, 근데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입지가 좀 굳건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UF 게이밍 메인보드의 AM5 계열 메인보드가 현재 한국에서 유통하는 타사 브랜드의 동급 제품보다는 상품성이 확실히 있다. 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소스에서 한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고 세팅한 것도 한몫하지만 대원 CTS라는 유통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캐치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게 딱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확 나면서 강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만약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유통사가 조금 삐리삐리하다거나 아니면은 제품 자체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분명히 이게 분산됐을 게 너무 뻔하죠. 결국적으로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AMD 메인보드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중고급형 이상 가는 브랜드 계열 제품 중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뭐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 대원 CTS에서 계속 광고를 해준다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